예, 이번 시간에는 광고학개론 4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보니까 호성공장 실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 먼저 우리가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으로 인해 가지고요, 인간의 기계화가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영화가 바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서 이제 그 메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호송 공장에서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작업 조건도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겠지만 인간적인 감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송 공장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2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조건보다는 인간적인 감정이 더 중요함을 증명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마케팅 관리 과정인데요. 먼저 우리가 뭐 마케팅 목표를 세우고 시장 기회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하고 이렇게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우리가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거죠.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마케팅 믹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을 볼게요. 촉진 활동의 네 가지는 무엇인가라고 했는데요. 먼저 우리가 마케팅이 있고요. 마케팅은 포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네 가지 포피. 그래서 가격, 그 다음에 제품, 유통, 촉진입니다. 근데 이제 촉진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래서 촉진 활동의 네 가지는 이렇게 광고 홍보, 인적 판매, 판매 촉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을 보니까 마케팅 관점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마케팅의 어떤 발달 과정인데요. 우리가 생산 이주부터 판매 이주까지를 우리는 이제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객 위주의 관점을 우리는 마케팅적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번에 보니까 3번이라고 답이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3번을 보니까는 현재의 마케팅 관점은 기능과 디자인이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라는 관점은 바로 이제 제품 위주의 관점입니다. 제품 위주의 관점. 그래서 3번이 이제 틀린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볼게요. 다음 중 마케팅에 관한 설명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자, 보기 1번 보니까 마케팅 관리 활동의 중심은 기업에서 고객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업 위주에서 즉 제조업체에서 고객 위주로 마케팅적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마케팅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 마케팅 목표, 촉진 전략의 목표와 광고 목표가 좀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먼저 마케팅 정보 수집해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마케팅은요, 일단 요거, 즉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 STP 분석인데요. STP 분석하기 전에 먼저 시장 조사를 통할 필요가 있고요.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STP 분석을 하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마케팅 믹스로 넘어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이제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사회에서 기업군의 고객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이 중심이었다가 고객으로 갔다가 요즘 사회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했는데요. 보기 1번은 마켓풀인데요. 마켓풀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스스로 물건을 사게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기 2번 보니까 프로덕트 푸시라고 하는 것은요. 뭐 공급 과잉 상태가 되면 나타나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프로덕트 푸시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물건을 갖다 팔기 위해서 물건을 밀어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공급 부족 상태에서는 좀 통할 수 있겠지만 공급이 과잉 상태가 될 경우에는 좀 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6번의 보기 2번이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IT 기술로 뭐 개인 대상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 맞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개인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그런 맞춤 마케팅을 우리가 실시할 수 있게 되었죠. 그다음에 마켓 플로우는 사업 시작 초기부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켓풀에서 프로덕트 푸시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즉 사업 시작 초기부터 고객 관점에 입각해서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리게 설명한 겁니다. 틀리게 설명한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먼저 시스템적인 관점이 있는데요. 시스템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독립적, 즉 한 면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여러 면을 보고 전체적인 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갖다가 시스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로모션은 포피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포피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촉진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모션. 자, 그다음에 3번. 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케팅의 관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바로 무슨 관점이냐면은 바로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입니다. 고객 규제의 관점은 바로 마케팅적 사고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따라서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에서 마케팅적 사고방식으로 전환했다. 예, 이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4번이 그러면 틀렸겠네요. 뭐 적절하게 배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원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주요 활동에 자원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성공 가능성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집중해서 우리가 배분할 필요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그 마이플 포터교수의 다섯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 다섯 가지 요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공급자의 교섭력, 즉 공급자가 힘이 세다 그러면 공급자가 힘이 세다 그러면 아무래도 수익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구매자의 교섭력, 소비자가 너무 힘이 세다. 예,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욕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대체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꼭 우리 물건만 사다 쓸 필요 없이 다른 물건 사다 써도 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잠재적 진입 기업의 위협. 그래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시장이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진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니까 진입 기업의 위협이 커지게 되면 수익성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읽어보게 되면 다른 것들은 이제 다 맞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4번 같은 경우 여기 조금 틀리게 설명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구매자의 교섭력이라고 해가지고요. 구매자의 전환 비용이 높다. 전환 비용이 높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다가 갤럭시로 바꾸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잘 안 바꾼다는 거죠. 전환 비용이 높은 겁니다. 예. 아이폰 쓰는 사람은 계속 아이폰만 쓰겠죠. 하지만 서유를 먹다가 메이루를 먹는다.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전환비용이 낮은 거죠. 그러면 전환비용이 높으면 소비자가 함부로 물건을 바꿀 수가 없으니 구매자의 고섭력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예, 4번이 이제 틀리게 설명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시장 커버리지 전략은 그랬는데요. 시장 커버리지 전략은 뭐냐라고 여기서 보니까 읽어보니까는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시장을 선택한 후 이 시장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다라는 건데요. 요걸 보시게 된다면요. 집중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세분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세분 시장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갖다가 골라서 그 시장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집중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시장에 집중한다는 면에서는 뭐 똑같지만
비차별화 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비차별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집중 마케팅 전략이겠죠. 예, 그래서 예, 9번의 답은 예, 3번이 되겠습니다.